자, 기본 판서원 볼게. 관역의 가운데 맞는 A는 항상 상위권, 관역의 바깥쪽에 겨우 맞는 B는 점수의 기복이 심하다. C는 점수가 항상 낮겠지. 자, 얘는 지식이 없으니까 숙제를 잘해야 돼. B는 지식은 있어. 지식의 관점에서는 A, B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B는 방식이 나쁘고 A는 방식이 좋지. 즉 얘는 방식이 저질이고 얘는 방식이 좋고 요 지점에선 다르지. 자, 그래서 B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는 거야. 목표 없이 열심히 해석하는 거야. 해석이 잘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거기 머물면서 쓸데없는 매력적인 정보에 다 걸려버리는 거지. 자, 얘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숙달돼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중요하냐야. 중요하면 세게 있고 안 중요하면 약하게 있고 시험이 어려워진다라는 건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얘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엄청 간단한 거야. 얘들은 착각하는 게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가 사라진다. 아니지. 아니 생각해봐.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잖아.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그러면 중요 정보가 사라지면 A도 틀려버리잖아. 그럼 잘못된 시험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 해석을 하다 보면 중요 정보를 만난다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갖다 찾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요 정보를 갖다가 주제로 했고 이미. 자, 이미 우리가 주제로 했고. 자, 여기서 뭘 해보는 거야? 순서를 해보는 거야.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 두 개밖에 없잖아. 순서 맞추기란 건 결국 뭐야?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지칭 올수 연결사를 발견해. 이게 중요 정보니까 발견.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제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다야. 지식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번에도 내가 보고 느낀 거. 얘는 진짜 목표를 없이 해석을 하는. 그냥 열심히 목표 없이 해석. 얘는 목표 이시 해석. 이게 다야 진짜. 그러니까 지식만으로 발전하면 너무 느리다니까. 지식과 방식이 같이 가야 된다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늘고 수업을 잘 들으면 방식이 좋아지고. 됐죠? 자, 얘를 발견해.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오면 세게 읽어. 자,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자, 우리가 선호하는 건 뭐다? 이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접목시켜볼게. 자, 똑같아. 지난 시간하고 그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왼쪽에 문제는 바뀌어도 오른쪽에 판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칠판 갈게요. 자, 주어진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지. 거의 데자뷰 같다니까. 왜? 내가 수업 자료를 만들 때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 아, 너무 똑같다. 칠판. 자, 주어진 글을 세게 읽었어. 뭐가 눈에 들어와? 그지? 얘가 눈에 들어와. 자, 이 사람은 proximity, 근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예시를 준 거야. 예시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야, 내가 중요한 내용을 어렵고 추상적으로 말했지 좀 쉽게 말해줄게 이거잖아. 그 얘 결을 뭐야? 1번, 2번, 3번 말해봐. 연재 말해봐. 1번 엄마. 그 하지마. 야, 네 이름 뭐야? 그랬을 때 야, 핸드폰을 주고 이거 뭐야? 이러지 않잖아. 그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뭐야? 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얘들이 뭘 잘하냐면 또 뭐 세상 모든 게 AB로 되니까 얘는 무슨 말을 잘하냐면 나 그거 알아요 이런 말 잘해. 이건 말하면 되잖아. 아니 얘는 내가 뭘 물어보잖아?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데 나 그거 알아요. 그 말을 왜 해? 말을 하면 되지 대답을. 뭐야 빨리 말해. 그러니까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모르는 거야. 무조건 모든 지식은 입에서 빠르게 나와야만 지식이라니까. 머리에 있냐 입에 있냐. 자, 얘는 뭐야? 머리에도 없어. 얘는 머리에 있어. 얘는 뭐야? 입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지식이 목구멍에 있어야 돼. 목구멍에. 머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느낌. 그냥 나도 모르게. 칠판 집중해. 다 외웠잖아. 그치?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데드 예시 환원 이렇게 외우고 있는 상태야. 됐지? 칠판. 자, 예시가 나온다는 건 뭐야? 어려운 말. 즉 주제를 어렵게 말해서 쉽게 한번 주겠다니까 이걸 읽으면 훨씬 편할 거라 했잖아. 칠판. 자, proximity라는 건 뭐냐면 높이가 같은 음들을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래. 3옥타브끼리 묶고 뭐 1옥타브끼리 묶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예를 들면. 그럼 훨씬 뒤에가 쉽잖아. 자, 이렇게 읽어놓은 상태. 됐죠? 더군다나 우리는 뭐야? 지칭 올수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이 끼니까 단락의 끝부분을 세게 읽을 걸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됐죠? 들어갑니다. 잘 봐.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뭐야? 이게 5대5의 느낌이 날 수 있다고. 그냥 읽으면. 근데 뭐야 나는? 그냥 읽지 않지. 지칭 올수 연결사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엄청 다른 거야. 칠판. 자, 그러면 나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칭 올수 연결사의 센서가 발견되는 순간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럼 뭐야? 올수가 2번 나왔네? 언어적인 약속만 물고 늘어지면 되잖아. 자, 올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
그럼 난 걔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 또한이란 글자 때문에 카톡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찾게 된다고. 그래야만 내가 걔랑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준비가 된 거라고. 나는 왜 이걸 예상했어? 또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이란 말을 쓰려면 앞에 합격이 하나 있어야만 이렇게 쓰는 거지. 또한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에 일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되니까. 됐죠? 칠판. 자, 이거 먼저 살펴볼게. 자, 그러면 또한이니까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 이런 느낌이잖아. 칠판. 그럼 앞에 뭐라 했어? 높이가 비슷한 높이가 비슷한 그지 높이가 비슷한 음끼리 그룹지어 묶어놓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거하고 맥락을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칠판. 근데 뭐가 나와?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네. 오른손은 뭐뭐합니다. 반면에 왼손은 뭐뭐합니다가 나온 거야. 너무 올소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봐봐. 이걸 올 수 없이 읽잖아. 올 수 없이 읽으면 봐봐 어떻게 되냐면 자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야 여기 음악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멜로디를 연주한다 이러니까 그냥 읽으면 뭐야?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냥 읽으면. 여기도 음악 얘기고 여기도 음악 얘기니까. 하지만 올소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야? 얘는 너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음악 얘기다 그러면 이건 몇 점이야? 한 60점. 근데 올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뭐야? 30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약간 30점 정도 될 것 같아. 오케이? 30점. 솔직히 빵점인데 최대한 내가 보수 쪽으로 잡아서 여기도 음악 얘기고 여기도 음악 얘기니까 한 30점 정도. 자 그러면 C가 B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지 보면 되잖아.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칠판. 자 이번엔 뭐야? 이 올소를 물고 늘어지면 되겠지. 그지? 칠판.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 그럼 뭐가 앞에 있어야 된다? 중앙대 합격했어요가 있어야 된다. 그 올소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끝말잇기를 했어. 어떻게 돼? 그룹 투게더 1이 나왔고 그룹 투게더 2가 나온 거지. 여기는 음이 높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은 거고 여기는 뭐야? 시간적으로 동시에 또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애들끼리 묶은 거라고. 그럼 이게 또한이 되는 거지 두 번째니까. 그러면 이 올소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얘는 뭐야? 거의 90점이 돼버린다고. 자 그럼 잘 봐. 가장 저질 강사는 어떻게 설명한다? 가장 저질 강사는 해석을 해보니까 C가 적절하죠? 이게 가장 저질. 그럼 얘는 뭐야? 해석이 안 되면 틀리란 말밖에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B 같은 강사들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강사도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자, C로 갈 수 있죠? 왜? 올수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B급 강사. 자, 가장 잘하는 강사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 무조건 언어적인 약속이 깨져야 돼. 왜? 그렇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잖아.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지면 일회용품. 안 지켜지면 재활용품. 자, 칠판 어떻게 읽어야 돼? B로는 못 가요. 왜? 올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차이는 뭐야? 얘를 재활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럼 어떻게 돼? C 다음에 A, B가 있는데 C하고 A의 끝말잇기는 살펴볼 필요가 아예 없지. 무조건 재활용을 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알겠어? 칠판. 그럼 어떻게 돼? C하고 B를 이 올소의 관점에서 재활용을 건다. 이런 느낌이 바로 나오는 거지. 칠판. 자, 끝말잇기니까 당연히 뭐야? 단락의 끝부분을 열심히 읽어야 돼. 칠판 볼게요. 자, 근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상상해 보래. 무엇을? 피아노 치는 사람을. 자, 여기서 이 imagine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7번.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특정성을 만나면 이건 뭐하고 똑같다? 예시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실제로는. 야, 내가 막 쏘보라. 야, 어떤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는 걸 한번 상상해봐. 이건 뭐야? 예시라고. 특정 상황에 특정 인물을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지? 칠판. 야, 너희들이 친구들 앞에서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예시잖아. 어떤 특정 상황을 주는 거니까 특정성이 나오면 예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야. 이미진과 특정성이 만났어. 그럼 이건 예시야. 칠판. 자, 피아노 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우리 피아노 이렇게 치잖아. 그럼 이쪽이 낮은 옥타브고 이쪽이 높은 옥타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높은 음을 친다. 맞잖아. 그죠? 이쪽이 낮은 옥타브고 이쪽이 높은 옥타브니까. 칠판. 여기서 또 막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제가 죽일 거야. 성격이 문제야. 칠판. 자, 그러면 이제 끝말잇기 하는 거야.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재활용하기로 했잖아. 그럼 좀 전에 B는 요 올수 때문에 탈락했잖아. 그럼 재활용하면 되잖아. 칠판. 재활용해 볼게.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 첫 번째,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는 then이 나왔고 여기는 whereas가 나온 거지. 그럼 완벽하게 걸리잖아. also의 언어적인 약속이. 그치?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 독해가 돼야 된다니까. 나는 요 둘의 관계를 also의 끝말잇기로 바라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완벽한 해석이 필요 없잖아. 오른손하고 왼손의 비교, 오른손과 왼손의 비교.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비교니까 두 번째 비교 앞에는 also가 붙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C, B, A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첫 번째가 탈락하면 끝이라니까. 그치? 칠판. 자, 그러면 자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확인. 자, 그러면 C, B 그 다음에 A로 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연습이니까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추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칠판. 잘 봐. 그러면 C, B, A로 될 것 같아. 확인해 볼게. 자, 뭐가 보여? similar이다. 이게 있는 거지. 선생님이 왜 이걸 굳이 풀어주려고 해? 복습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싶어서야. 자, 우리가 similarly를 두 번 만났어. 언제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1교시 때 이 문제를 풀다가 얘를 만나. 그 순간 어떻게 돼? 책을 뒤로 넘기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복습이 제대로 된 거잖아. 칠판. 우선 15강에서 16강이지만 15강 우리가 했던 지난 강 15강의 3번에서 similarly로 푸는 연습을 한번 했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지. 다시 한번. 자, 우선 주제를 줘. 아시아가 경제 위기다. 자, 설득하기 위해서 예시로서 일본이 경제 위기다. 두 번째 예시를 줄 때는 항상 similarly나 likewise를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제 위기다. 칠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강이 2번에서 풀었지. 어떻게 풀었어? similarly가 나왔는데 자, 앞에가 예시네. 자, 철새는 우선 별을 보면서 날아다녀. 근데 만약에 구름이 끼어서 별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산이나 골짜기 같은 걸 보고 날아다녀 이렇게 했잖아. 이거의 주제가 뭐였어? 뇌는 A란 방식으로 판단하다가 A가 블락되면 B 방식으로 판단하가 주제였거든. 그럼 예시로서 뭐야? 철새가 나온 거지. 철새의 뇌는 날아가는 항로를 볼 때 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별이 블락되면 지형이나 형세를 보고 판단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오면 돼? 예시2가 나오면 되잖아.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인간의 뇌가 나왔어. 자, 사람을 얼굴을 볼 때 눈, 코, 입으로 구별을 해. 근데 만약에 눈, 코, 입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캐리커처나 이런 눈매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야? A 다음에 B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렇게 풀었었다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자, 예시 1,2로 연결해 보면 되잖아. 그지? 자, 한 단어만 골라. 뭐가 보여? 자, 목표 독해야. 목표 독해. similarly의 언어적인 약속을 목표로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예시2가 나와야 돼. 예시2. 한 단어 뭐야? 칠판.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됐지? 그럼 정확하게 언어적인 약속도 깎아만. 그럼 여기가 뭐야? for example이라는 걸 볼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게.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은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봤던 16강의 2번하고 똑같지. 예시 다음에 1, similarly 다음에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오늘 이 문제는 뭐야? 거의 수학 문제야. also로 1, 2, also로 1, 2, similarly로 1, 2 이렇게 푸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됐지요? 결론은 뭐야? CBA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제발. 요 4개가 수능날 다시 만난다고. 요 4개가. 그러니까 요 4개를 활용해서 풀지 않았으면 뭐야? 첫 번째 복습을 안 했다는 증거야. 두 번째는 뭐야? 수능날 고생할 거란 증거라고. 이제 알겠지? 칠판. B하고 A는 문제 풀 때 내가 보면 마음가짐이 아예 달라. B는 뭐야? B의 마음가짐은 나는 오늘 맞겠다야. A의 마음가짐은 나는 수능날 다시 만나겠다야. 우리의 목표는 수능날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뭐야? CBA를 맞춰보는 게 아니고 요걸 맞춰봐야 된다고. 왜? 이 중학생 4개가 수능날 다시 나오는 애들이니까. 당장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싸그리 나왔잖아.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1분 줄 테니까 또 먼저 생각해. 생각하고 비교하고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너그 머릿속에 지식은 이미 다 있어. 끄집어내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거 끄집어내는 연습 안 하면 채점할 때 깨닫는다. 시험 볼 때 나와야 돼, 지식이. 그러려면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지식을. 지식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끄집어내는 연습을 좀 합시다. 순서 구간은 해석으로 풀면 상당히 어려워.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정확히 보여줬잖아. 칠판 갈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 우선 A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A를 버리고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른다. 제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좀 풀어. 자, 주어진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잖아. 자, 이게 깨끗하게 읽어지는지 봐봐. 특히 내가 보면 이 위치를 해석 못하는 애들 제법 있네. 실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항상 글을 읽을 때 대칭성이 예민하니까 공공재라는 건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낮대 언더니까 which 어떤 시장이냐면 존재 그지 어떤 사인들 간의 어떤 물건을 위해서 공공재 말고 그냥 개인들의 물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치평가가 낮대. 이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잘 봐. 공공재라는 건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낮은데 which 그 시장이라는 건 그지 개인적인 물품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공공적인 물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실제로는. 공공재를 위한 게 아니다. 됐죠? 출판. 여기까지 읽은 상태야. 지칭 올수 연결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센서를 켜고 읽어 들어가야 돼. 칠판. 발견하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게 아니고 평소부터 나는 이걸로 풀 거야 라고 연습을 했어. 센서가 예민해. 그럼 발견이 잘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세게 읽으라고. 평소에는 약하게 읽다가 발견되면 세게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우선 for example을 갖다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난 그래서 이걸로 풀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내가 개인 첨삭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걸 못하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공공재 얘기를 했잖아. 공공재. 생각해봐. 앞에서 과일을 얘기했어. 과일. 여기가 과일이야. 그럼 예시가 나와서 뭐야? 사과, 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잖아. 칠판. 그럼 이제 공공재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공공재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놓고 이 사람이 예시로 이걸 준 거야.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공공재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물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애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요즘은 그 동네마다 뭐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것도 되게 좀 잘 꾸며놨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호수공원 같은 걸 뭐야? 누구나 거기 산책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습지 같은 수생서식지를 갖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 근데 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자 공공재 예시로서 호수공원처럼 또는 순천만 이런 것처럼 그런 습지와 같은 수생서식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로 풀면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바꿨어. 자 그럼 이걸 모른다고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찌됐든 여기도 공공재가 나왔고 여기도 공공재가 나왔으니까 맥락은 좀 비슷하잖아. 그럼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될까? 뭐 한 50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제발 애매하면 세모를 치라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나는 뭐야? C가 50점보다 낮은지 높은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잘 봐봐. 이게 지금 B의 시선을 쭉 보여줄게. B의 시선. 그러니까 B는 우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린 건데 B는 우선 이게 공공재 예시란 걸 못 느낀 거야. 근데 같은 맥락 안에는 있는 것 같아. 그럼 50점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좀 찜찜하니까 얘는 완벽하길 원할 거 아니야. B 입장에서는 완벽한 정답을 찾고 있으니까. 자 근데 출제자가 잘 꼬셨지. 자 디스가 나왔잖아. 자 디스의 언어적인 약속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C가 괜찮게.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푸는 걸 봤는데 C를 예상 1번으로 고내야 돼. 이렇게 고르더라고. 그러니까 디스 밸류가 나왔으니까 앞에 밸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주어진 글에 어찌됐든 억지로 보면 밸류가 있잖아. 언더 밸류도 밸류니까. A는 어떻게 바라봤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지. 100번 양보해서 B는 50점이야. A든 B든. 근데 요 B 유형의 학생 입장에서는 C가 뭐야? 80점이야. 왜? 디스 밸류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C로 가는 거야. 근데 A는 A 유형의 학생은 빵점이야. 그래서 B로 가는 거야. A 유형의 학생의 시선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야, 너가 이렇게 파란색 레이저 하나씩 줄게. 손가락으로 하면 내가 그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 지금 뭐야? 왜 A는, A 유형의 학생은 왜 C를 갖다 빵점이라고 판단했어? 여기서 언더 밸류라고 여기서는 수치라고 나와 있어서 반대. 그럼 약간 해석이 들어가잖아, 또. 언더 밸류드는 어. 영상을 쓰는 어? 그지. 제가 잘하네. 이러한 습지 서비스라 했잖아. 그럼 여기 적어도 습지 서비스, 뭐 습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아예 없잖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힌트가 노골적으로 단락의 앞부분에만 있는 거 아니란 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여기까지도 첫 문장이잖아 지금. 그러면 얘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습지 서비스라 했으니까 여기 뭐야? 습지 서비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 가장 저질 C급 강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니 B가 적절하네요. 가장 저질. 자, B급 강사는 어떻게 한다? 아, 1로 갈 수 있겠네요. 예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A급 강사는 어떻게? 선생님, 저는 재활용할 걸 찾으니까 주어진 글이 C하고 끝말잇기가 안 돼요. 왜? this 때문에요. 이렇게 푼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끝났지? 했던 방식 그대로잖아. B 다음에 A냐 C냐인데 뭐야? A를 볼 필요 없지. 무조건 재활용. 그지? 그래서 B하고 C의 끝말잇기를 this의 관점에서 한다. 되면 B, C, A. 안 되면 B, A, C. 이렇게 계속 오늘 풀었잖아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안 돼. 왜 그래? 아니 분명히 안 되면 재활용을 하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야? 칠판. 잘 봐. 읽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 습지 같은 수생 서식지는 산책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근데 우리가 몰라서 이제 거기서 뭐야? 그 늪지 같은 데서 물을 갖다 정수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러한 그런 습지들의 이익이라는 건 제공돼.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호수공원 간다고 돈 내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자, 끝말잇기야. 칠판. 자, 이걸 재활용해야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잖아. 얘를 재활용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재활용이 안 돼. 왜 그래? 이러한 습지가 여기도 있어 버린다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뭔지 알겠지? 양쪽 다 걸려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선생님 습지 찾았어요. 이렇게 바로 오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습지 읽어놓고 좋다고 또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왜? 여기도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하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사용할 수가 없네? 근데 우리한테 4개나 있잖아. 얘를 사용 못한다고 쫄 필요가 없잖아. 칠판. 그럼 뭘 하면 돼? 얘를 이용하면 되지. 그렇잖아. 좀 전에 얘도 활용해 봤잖아. 칠판. 자, this value잖아. 근데 여기 value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탈락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것도 결국 재활용이잖아 또. 아까 한번 활용했었잖아. 재활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뭐야? 아, 이 문제는 물론 as a result 때문에 B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인과 연결사 때문에. 인과라는 건 앞뒤가 맥락을 같이 하잖아. 칠판 볼게. 자, 여기서 뭐라 했어? 자, 우리가 호수공원 같은데 산책하고 사진 찍고 이럴 때 공짜로 하잖아. 즉 뭔 말이야? 가격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free하고 no price가 맥락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따라서 as a result로 이어지는 건 나쁘지가 않아. 즉 this value 관점에서 보면 거의 빵점, as a result 관점에서 보면 한 70점. 따라서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야? 우리 입장에서는 칠판 1로 간다가 아니고 1로 못 간다 했잖아. 왜? this 때문에, this value 때문에 못 간다 했잖아. 그러면 A에서 C로 갈 수 있는지 체크할 때는 뭐다? 이거의 재활용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치? 칠판.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칠판 봐. 얘는 그냥 독해, 얘는 목표 독해. 이 차이야. 칠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 가치란 표현을 찾으면서 읽는 거지 그냥. 아니 다시 한번 말했잖아. 아니 범인이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인데 왜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를 붙잡고 있냐고. 왜 그래?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지. 인상이 범인 같아.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느낌상 얘가 중요한 것 같아. 아니지. 내 목표대로 읽어야지. 내 목표는 뭐야? 밸류가 있냐지. 밸류. 그럼 뭐야? 여기 보이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 독해하고 목표 독해의 차이. 지식 중요하다니까. 근데 지식만으로는 발전이 느려. 제발 지식과 방식이 같이 밀어주면 돼. 지식과 방식이 같이. 됐죠? 자, 결국 뭐야? BAC 전혀 중요하지 않아. BAC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예시 연결사가 활용됐는지, 인과 연결사가 활용됐는지, 지칭어가 활용됐는지. 이게 다지. 그럼 결론은 뭐야? 다 똑같아. 그냥 새로운 게 1도 없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여기를 푸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푸는 거죠. 새로운 게 1도 없다고 여기 나에. 그러니까 누차 말했지만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힘들어지는 공부 말고 그냥 한번 뒤지게 공부하고 점점 편해지는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근데 이 구간이 엄청 힘들어. 이 구간이. 그래서 애들은 이 노란색 구간을 택하는 거지. 이게 뭐야? B의 공부 방향. 이게 A의 공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 수능이 가까울수록 A는 공부가 쉬워지고 B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제발 제대로 한번 고생하고 끝낸다. 꼭 생각해야 돼. 제대로 한번 고생하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지. 근데 초반에는 되게 느려 보인다고 그게. 됐지? 자, 17강의 1번. 자, 분석해봐. 자기가 17강의 1번. 지우가 잘하네. 잘 맞추네. 지식 쌓기도 열심히 해야 돼. 숙제 잘해와. 자,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야. 강의 바뀌었지만 우리는 전혀 바꾸지 않아. 왜? 순서 구간에 있는 거잖아, 그냥. 그냥 두 개밖에 없다니까.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이게 다야. 중요 정보가 두 종류밖에 없어. 판서도 두 종류밖에 없다고. 자, 갑니다. 칠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저질이야. 내가 보면 인간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엄청 풀고 있다고. 즉, 뭔 말이야? 카그너티브 하다 했는데 여기는 카그너티브 하지 않대? 크리에이트 한다 했는데 여기는 크리에이트 하지 않는데. 자, 방해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방해가 있대. 내용이 완전 반대잖아. 그래서 뭐야? 여기래.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거의 전제는 뭐야? 해석이 이렇게 쉽고 깔끔하게 떨어질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가장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풀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버티는 거지. 쉽든 어렵든 똑같이 풀어야 된다니까, 그냥. 이틀 그대로, 제발. 근데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다고. 기복이 심한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제발 다시 한번 말하는데, B는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맞을 거야. 이거에 다야. 근데 A는 뭐야? 수능 당일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겠다. 이 느낌이 중요한 거라니까. 제발. 자기가 둘 중에 뭔지를 생각을 해봐. 자, 똑같이 해볼게. 일관돼야 돼. 자, 난 여기를 바라볼 거야. 지칭, 올서, 연결사 등에 집중하면서. 자, 한 단어가 터져. 어디야? 그냥 내가 아는 애만 보면 되잖아. 내가 아는 애. 내가 평소에 자주 봤던 애. 한 애 누구야? 준호이 누구야? 어? 그지, 칠판. 근데 이 더우가 평소하고 좀 다르지 않아? 생김새가? 이 더우가 평소하고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 칠판. 자, 기출코드 6번에서 배웠는데 더우가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있는 걸 너희는 많이 봤어. 이렇게 하면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야. 근데 더우가 뒤에 꼬리를 안 달고 있으면 뭐야? 부사로서 그러나 이렇게 쓰인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그냥 버다고 똑같다 이렇게 잡으면 돼. 됐지?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야. 칠판. 자, 그럼 봐봐.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너무 당연히 흘러가는 거야. 자, 그러나를 만났어. 잘 봐. 그러나를 만났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 그러나가 만났으니까 앞뒤에 대칭성을 하면 되잖아. 앞뒤에 대칭성. 그지? 그럼 우린 요 뒤에를 읽을 때 뭘 세게 읽어야 돼? 대칭 단어를 세게 읽어야 돼. 그러잖아. 그러나 차가운 음식은 못 먹겠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 뜨거운 음식, 뭐 따뜻한 음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러나
여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앞에는 뭐야? 다른 계절이 있을 수 있겠지. 항상 그런 대칭성에 집중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되겠지. 흐름을 잘 봐봐. 나는 이걸 숙지하고 있는 상태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얘를 만났네? 그럼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 나는 이 문장을 대칭 단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목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 첫 번째 무슨 단어? 디아더가 눈에 들어와야 돼. 디아더는 언제 쓰는 거야?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원, 나머지가 디아더라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앞에는 원이 있어야 되는 거 하는 거지. 그잖아. 디아더는 언제 쓴다? 두 개가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디아더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이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더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잖아. 정확하게. 자, 여기서 한 단어 더. 이것까지 보면 100m 달리기에서 50m 앞에 있는 셈이야. 뭐야, 이제 한 단어 더. 주석이 뭐야? 어? 준원이 뭐야? 사람의 반대말. 짐승? 지호야. 어? 죽일 거야. 아니 너무 아니 선천적 하면 후천적, 객관적 하면 주관적, 확장 그럼 축소, 인간 그러면 컴퓨터. 실판. 쉘로가 뭐야? 프로파운드, 심오한의 반대말로 엄청 나오는 거지. 얕은이잖아. 얕은. 피상적인, 표피적인 얕은 이거잖아. 깊은의 반대말. 이걸 못 봐. 아직 센서가 예민하지가 않아. 그럼 여기 뭐가 나왔어? 여기에 얕은이 나왔어. 얕은. 그럼 여기는 뭐야? 프로파운드 이런 깊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심오한 이런 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대칭성을 만들면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봐. 시험장 가서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발 다시 한번 말했지만 얘는 점수가 안정적이야. 얘는 점수가 기복이 엄청 심해. 근데 원인이 뭘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니까. 지식이 똑같아. 거의 방식의 차이라고. 제발. 얘는 그냥 해석, 얘는 목표를 가지고 해석.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 칠판 가볼게요. 자, 나 이제 완전히 목표 독해 준비가 완료된 상태야. 자, 대칭성이 있겠지. 더가 있으니까. 근데 디아더가 있으니까 한쪽에 여기 원, 이게 끝나고 디아더로 넘어갈 거. 이때 그러나가 들어오겠지. 디아더가 얕은이니까 여기는 뭐야? 프로파운드 이런 게 나오겠지. 칠판 들어갑니다. 바로 뭐가 나왔어? DB 나와버렸네.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선순환. 준비를 잘하면 시험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보이고, 중요한 정보가 보이면 굉장히 잘 읽어진다. 빨리빨리. 됐죠? 자, 얕은 작업하고 달리 깊은 작업이라는 건 그지 뭔가 인지적인 능력을 갖다 막 압박을 해, 푸시해. 그래서 막 새로운 가치를 갖다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건가 봐. 됐지? 자, 그러면 준비가 완전 끝났네. 왜? 대칭성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얘는 언제 들어가? 얘는 이 내용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잖아. 이 내용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 그러나 얕은이야. 그럼 얘들 뭐가 나와야 돼? 앞에하고 대칭성이 깊은이 나와야 돼. 뒤하고는 유사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얕은이 나와야 돼. 결론은 뭐야? 깊은이 얕은으로 바뀌는 지점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또 목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뒤에 얘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얘가 나오면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나오면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계속 목표 독해가 돼야 돼. 이게 선순환이야. 지칭어가 나왔어. 지칭어는 기본적으로 뭐야? 앞문장을 받겠지. 그럼 뒷은 뭘 받아야 돼? 쉘로가 아니고 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딥이 맞네. 따라서 1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2번 칠판. This style of working 나왔어. 역시 뭐야? 지칭어니까 앞문장을 받겠지. 그럼 this는 뭘 받아야 돼? 딥을 받아야 되겠지. 칠판 하나 둘 셋. 갑자기 뭐야? 딥을 안 받고 있잖아. shallow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나왔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아까처럼 해석으로 풀어도 깔끔하게 풀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일관돼야 돼. 해석이 쉽든 어렵든 일관성.
자, 결론적으로 뭐야? 출발할 때 제발 좋은 출발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 평소에 연습하면 금방금방 늘 거야. 그 다음에 지칭어. 그러나하고 지칭어 2개로 푸는 문제. 됐지? 그러나하고 지칭어 2개로 푸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더우가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있는지 안 달고 있는지 꼭 체크 좀 해. 더우가. 여기서는 바로 컴마가 나왔으니까 뭐야?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있는 더우. 그럼 그러나로 읽으면 되겠네요. 자, 2번 들어갈게. 주어진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근데 주어진 글에 힌트 없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힌트는 여기에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칠판. 주관적인 현실이라는 건 습득되고 공유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합의된 상징을 통해서. 특히 언어. 이렇게 된 거네. 얘가 강조의 시그널이니까 얘를 갖다 세게 읽으면 되겠어. 칠판. 자, 그러면 어디서 번쩍? 자, 이런 목표를 주어진 글을 머리에 잘 담아야 돼. 이 문제에서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야? 제발 주어진 문장을 머리에 잘 담고 가는 센서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칠판. 어디서 번쩍? 자, 주관적 현실이라는 건 습득되고 공유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 이걸 머리에 담고 가. 어디서 번쩍? 아, 주관적 현실 얘기가 이제 나오네. 여기서부터 이제 난 좀 집중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2번 뒤에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뭐가 번쩍? 으아!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제가 번쩍이야? We often, we often, we often. 선생님 저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봐.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전하는 거야. 따라서 지문의 앞부분이 이렇게 출발하면 이거에 대해서 예시 인용으로 뒷받침하면서 글이 쭉 흘러가는 거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백종원에 따르면, 현우진에 따르면,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잖아. 근데 시간적으로 지금 주체면에서 나의 생각이야. 근데 지문의 첫 부분이 요 2개 반대로 가면 뭐야? 예시 인용이 아니고 역접 대조를 향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 칠판. 자, 기출문제에서 수도 없이 검증됐지? 통념을 주고 그러나. 통념을 주고 그러나. 통념을 주고 그러나. 일반론과 통념을 주고 그러나야. 근데 잘 생각해봐. 왜 그런지 봐봐. 칠판 봐. 내가 만약에 우리 첫 시간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처음 만났어. 근데 내가 야 이걸로 해. 이걸로 해.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저 미친놈이 저 이상한 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야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걸로 풀잖아. 과거에 나도 이걸로 풀었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쪽을 넘어오기 위한 빌드업을 거는 거지. 대부분의 강사들 과거에 나는 이걸로 풀었어.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걸로 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칠판. 그럼 우리는 뭐다? 일반론이 나오면 역적으로 흘러갈 걸 예상하고 있는 상태야. 칠판. 그럼 여기서 we often이 나왔으니까 however는 이미 예상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그럼 요 뒤에서 뭔가 앞뒤에 대칭성이 펼쳐질 거 아니야? 그냥 however로 풀어도 돼. 근데 이걸 연습해주고 싶은 건 뭐야? 실제 기출문제에서 여기서 역접이 생략됐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거야. 단순하게 이 문제만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일반론을 봤으니까 그러나가 나올 건 예상했고, 자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에 집중해야 되잖아. 칠판. 우리의 머리에 담아있는 건 뭐야? 주관적 현실이라는 건 언어를 통해서 공유된다. 이게 머리에 있는 상태야.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엄청 대칭성의 느낌이 나. 현실이라는 건 이 shared by하고 shared through가 아예 똑같다고. 근데 이게 부끄부끄하지만 전치사를 through로 주는 것보다 by로 바꾸면 그나마 느낌이 덜하다고. 여기서 만약에 shared through 그러면 애들이 다 느껴버린다고. 그래서 부끄부끄하지만 작은 재진수를 건 거야. shared by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용이 어찌 돼? 여기는 언어를 통해서 공유된대. 여기는 타인에 의해서 공유된대.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지금. 자, however가 나왔네? 이런 빨간색의 가정이라는 건 틀렸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야? 얘가 나올 준비는 된 거라고. 따라서 첫 번째, 우선 1번, 2번이 아닌 건 이 however를 통해서 이 파란색이 들어갈 지점은 however 뒷부분이다야. 왜? however 앞부분은 shared by others잖아. 우리가 넣고 싶은 건 뭐야? shared by language잖아. 따라서 뭐야? 빨간색 아니고 however 뒤쪽이니까 3번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however를 통해서 얘는 1번, 2번 봐봐. 그러나가 있어. 대칭성이야.
여기는 others를 통해서 공유된대. 여기는 언어들을 통해서 공유된대. 그럼 제가 들어올 자리는 이쪽이라는 거지. 따라서 1번, 2번이 아니라는 건 얘를 통해서 밝혀졌어. 그러면 3, 4, 5번 중에서 3번이라는 건 누가 밝혀줘? 예시가 밝혀주는 거지. 결국 역적과 예시로 푸는 거야. 자, 예시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예시가 나오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똑같다야. 그지? 그러나 이걸 생략하겠지? 그래도 할 수 있어. 특정성 때문에. 어찌됐든 앞뒤가 똑같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for example이 나왔어. 이거의 원래 위치는 뭐야? 여기야. 예시나 역접이나 인과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앞으로 뺄 줄 알아야 돼. if 앞에 있는 거에는. 그러면 자, for example 앞문장. 즉 타인에 의해서 공유된다라는 이러한 가정은 틀렸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 왜? 예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뒤가 똑같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예시 발견했어요. 연결사.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지면 통과고 안 지켜지면 거기가 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야?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요 if부터 나의 목표는 뭐야? 이러한 가정은 틀렸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지 읽는 거야. 그냥. 읽었어. 한 사람이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친대.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러잖아. 예시 연결사를 발견했어. 언어적인 약속을 해석해 봤더니 안 맞아. 그럼 뭐다? 거기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넣어볼까? 넣어보면 되잖아. 넣어보면 적어도 요 앞문장보다는 더 좋아야 되잖아. 자, 넣어봤어. 자, shared by others라고 일반론은 말하지만 이건 틀렸어. 자, shared by language야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바라보면 이 fire가 뭐로 느껴져? language의 예시로 느껴지는 거라고. 그렇잖아. 자, 그러면 확인까지 해볼게. 자, 뒤를 봐볼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자, 언어에 의해서 공유된다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for example이 붙었으니까 언어에 의해서 공유된다가 맞는지를 보면 돼. 극장에서 한 사람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그걸 이해한 사람은 대피할 거야. 그러나 fire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피하지 못한다 나왔잖아. 그럼 여기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건 뭐야? 언어를 통해서 공유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따라서 확인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상태. 됐죠? 그럼 역접과 예시로 푸는 문제가 되겠네. 됐죠? 역접, 예시. 똑같아 모든 문제가. 전혀 진짜 바뀌지가 않는다니까. 이번 모의고사도 아예 똑같았어 진짜로. 근데 발견을 못해. 진짜 일요일날 올 때 그 해설 강의 해줄 테니까 일요일날 이번 모의고사 분석 잘해와. 고3 거. 분석 잘해오면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한번 증명해 줄 테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아. 근데 왜 틀려? 해석으로 푸니까 틀려. 진짜 이게 다라니까. 해석으로 푸냐? 목표를 가지고 해석하냐 이 차이야. 그냥 해석이냐 목표 해석이냐 이 차이. 됐지? 자.